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과연 개정이 될까요? 첫 번째 개정안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식사 3, 선물 5, 경조사비 10, 3, 5, 10 가운데 농축수산물을 선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상한선을 10만 원까지 올리자. 하지만 나흘 전이죠.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같은 안건을 두 번은 못 올립니다. 그러자 다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비용 10만 원으로 높이는 동시에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추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공무원, 교사, 언론인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든지 상을 당하면 5만 원까지밖에 못 하는 겁니다. 예, 요런 안을 내놓은 거죠. 12월 11일에 이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국민 여론이죠. 여러분 의견입니다. 듣고 판단해 보시죠. 문자도 보내주십시오. 먼저 명지대학교 조동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국민권익위의 자문위원이세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대표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송준호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논의의 시작이 된 거는 선물 5만 원. 여기에서 농축수산물한테까지 5만 원 선을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 농가들이 너무 힘들다. 작년에 그 전 대비해서 이 계산을 해보니까 26%나 소비가 감소했더라. 우리 농가 숨통 좀 띄워주자라는 게 논의의 핵심이었는데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이 가격 상한선 논의가 이제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지난 추석에서 이미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 청탁금지법이다. 그리고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러 차례 이제 밝혔듯이 전문기관에 지금 그 경제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에 예. 대해서 지금 그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이고요. 예. 사실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그대로이다. 아니면 3, 50도 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김영란법 찬성. 오히려 3, 50보다 더 강화하자. 이면이었지 늘리자는 쪽은 아닐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개정 반대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조동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민 피해, 서민 경제 피해 이전에 이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요. 우리가 좀 정직해야 되는데 말이죠. 예. 대가성 관계없이 그저 일정 금액을 못 주게 하는 건데 사실 선의 증여 같은 것도 우리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석구석 국가가 개입해서 심지어 경조사비까지 나라가 정하는 그게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조사비까지 나라가 정해선 되겠느냐? 이거는 말이 아니죠. 그러고 솔직히 보면 이렇게 해서 얼마나 투명해집니까? 잘못하면 말이죠. 우리가 좀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좀 붙들고 사실 본질을 놓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아주 법률 이론도 주지 못하게 하자고요. 그렇다면 이게 투명사를 가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로 접근해야 될 게 맞고요. 그건 처음부터 뇌물죄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뇌물죄로? 그러면 뇌물죄를 갖다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가성 없어도 일정 금액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직무 관련성, 그 다음에 대가성 없이 왜 돈이 왔다 갔다 합니까? 따라서 뇌물죄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잘못하다 보니까 문화로 접근해야 될 거를 국가가 들어간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깨다 보니까 점점 명분론에 빠져드는 거예요. 3, 50 과하다? 그 사실 그게 뭡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개인의 선택이에요. 경조사비나 선배한테 10만 원 주겠다는데 왜 그걸 5만 원으로 막습니까? 나는 저 선배한테 10만 원 주고 싶은데 그걸 왜 5만 원으로 막느냐? 아니, 국가가 왜 무슨 권익으로 무슨 권력으로 도대체 그걸 막냐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말하면 네네. 예, 송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은 우리가 국가가 이제 개입한다 그랬는데 이 법은 공직자에 한정된 법이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왜 도로교통 속도 제한을 왜 합니까? 잠깐만요. 공직자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언론인도 들어가고. 아니 당연히 교사까지 포함되는 언론인이나 또 학교에 이제 사립학교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일반 공공기관보다도 못지않게 그러니까 사실은 더 이상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넓은 의미의 공동선을 위한 조치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어가시죠 말씀을.
그래서 현재의 이런 청탁금지법의 과잉입법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은 적절한 그런 표현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사회를 위해서 교통질서가 잘 지켜지듯이 우리가 투명 사회를 위해서 깨끗하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정해주신 거죠. 공동선을 위해서 이 정도의 국가 개입은 용납할 수 있는 거다.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송 교수님. 예. 공동선을 위해서 이 정도는 국민들이 다 지금 합의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1주년 맞아가지고 연구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보면 국민들의 85%라고 하는 숫자가 예. 압도적으로 지금 이 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조 교수님. 예. 여론조사로 말이죠. 예. 상한을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론조사의 대상입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외피를 그렇게 입히는 게 아니죠. 보면은 이게 자칫하면은 명분사회로 갑니다. 명분사회로. 그리고 지금 이게 상한은 뭐냐면은 350인데 우리가 3만 원 몇 개 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요. 그러니까 3만 원 반드시 대접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도가 되고 있고 10만 원 반드시 해야 돼.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모든 점에서 개인의 자율, 선택 이것이 먼저 가야 됩니다. 국가가 얼마나 전지전능하길래 여론조사를 통해서 외피를 갖다 350으로 입히는 그게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로 할 문제가 일단 아니다. 그러면 그러고 또 솔직히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걸 왜 눈을 감으세요? 정직하게 보자고요. 국민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는데 송 대표님, 사실은 일부 그동안 어떤 이 수혜랄까 이런 향을 받은 사람에게는 불편한데요. 대부분의 이제 공직자들, 이거는 공직자는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언론인 또는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도리어 이 법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편한 어떤 그야말로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다 하는 점에서 전혀 국민들의 피해나 불편을 주는 법이 아닌 거죠, 지금. 송 대표님, 농민들 피해 부분을 지금 조 교수님은 지적하셨거든요. 그걸 눈 감지 말자.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권익위가 이미 얼만큼 과연 경제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줬거든요. 지금 그 연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 연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누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갑자기 그거를 들고 나오는지.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 하나는 뭐냐면 2016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설을 보니까 추석이군요. 보니까 26%가 감소했더라. 이게 지금 근거 자료로 나온 겁니다. 이 정도 갖고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개정하기에. 그렇죠. 그건 불충분하죠. 전문적인 과학적 연구 결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마당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 게 그 용역 결과 확인이 되면 그때는 바꿔도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검토의 여지가 있죠, 지금. 하지만 지금 정도 수준에는 건드리면 안 된다, 섣불리. 타이밍상 아니다, 아직은. 자, 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전문성 얘기하시는데 전문성이 잣대가 뭡니까?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 모범 답안을 쫓아가는 거는요. 국가가 피해될 겁니다. 유치한 사회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다면 모든 걸 갖다가 제로 사회로 가져가요. 제로 사회로. 아무것도 없는 사회로 가자고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은 이거는 문화의 문제고 국민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대가성,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부정한 것이 아니라면은 자율 영역으로 남겨둬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지금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사실 약자로 생각되는 그런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는데 무슨 명분론을 갖고 와서 충분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누가 판단합니까? 그 판단하시는 분이 신이십니까? 제 질문이. 그건 도대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 교수님께서는 5만 원, 10만 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예 김영란법은 없애야 된다 이쪽이시네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좀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해야 된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요. 좀 투명사로 가고 그런 쪽으로 갈 때 보면은 뇌물죄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가성이 있으면 안 되고 부정 청탁 그쪽으로 가서 뭔가 좀 좁혀야 되는데 엉뚱해서 350으로 튀어가지고 본질도 아닌데 피레미만 잡아놓고 무슨 어획권을 올린 것처럼 착각하시는데 피레미만 잡고 있는 법이다. 그러면 진짜 대가성 가지고선 이런 걸 주고받는 사람들은 그냥 뇌물죄로 가차없이 더 세게
그렇죠. 죄를 물어라 이런 건 없애고 그렇죠. 김영란법은 없애고. 네, 김영란법을 통해서 뭐가 청렴해집니까? 우리가 내가 늘 얘기만 하지만은 문화적인 얘기예요. 아니 근데 좀 청렴해지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 평가들 보면은 국민들 많이 느끼고 계시다 이런 말씀들 하시던데요. 그거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동의한 거니까 우리가 캠페인으로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문화적인 접근으로도 김영란법 이상의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그러니까 너무 무식하게 본다 좀 그렇게 생각도 하시는 건가 봐요. 얼마든지 캠페인으로서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죠. 국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존중을 한다면은, 그 좀 시간이 걸린다면은, 근원적인 어떤 설득과 호소, 합의를 이끌어야 되는데, 섣불리 법을 갖다 들이댄 것. 네? 마치 내가 신인 것처럼, 350이 절대 선인 것처럼, 이거는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송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사실 1년 정도 지났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전한 우리 회식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회식 문화. 또 저녁에 있는 삶이 지금 시작됐고, 또 공직자의 선물 수수도 거의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여러 형태의 청탁이 또 있었지만 이것도 지금 거의 지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안착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를 다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하나의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송 대표께서는 350 이거 건드리지 말아라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다들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지켜가고 있는 마당이거든요. 그러면 경조사비 문화로도 가능하지만 문화와 이 법과 이것이 병행이 되어질 때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좋은 사회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캠페인만으로는 안 될 것이다. 경조사비 10만 원을 5만 원으로 낮추는 거 이것도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미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과거에 이제 5만 원 한도로 되어 있는데 청탁금지법에서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저는 10만 원으로 올려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청렴한 어떤 문화를 위해서 우리 경조사 문화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5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건 찬성. 봐요. 다만 이제 그걸 꼼수로 해가지고 다른 것을 올리기 위한 그런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 송 대표님은 그러니까 오히려 355 요렇게 개정하는 거면 내가 찬성하겠다. 하지만 농축수산물을 10만 원으로 올리면서 경조사비 낮춘다는 요거 하려면은 아예 건드리지 말아라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경제가 활성되려면 이런 마케팅 노력이라든가 또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그냥 그런 인위적인 어떤 그걸 해서 과연 경제가 나아질 알겠습니다. 것인가. 그건 어렵죠. 조 교수님은 이 경조사비 15고 뭐고 하여튼 다 없애자 이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없애는 게 맞고요. 그리고 50을 갖다 35로 낮추자. 이게 무슨 퍼즐 게임도 아니고. 퍼즐 게임. 그거 사실 그렇게 보지 마시라고요. 지금 숫자로 세상을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호텔 결혼식 일반화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호텔 결혼식 하면서 5만 원으로 사실 부족할 거예요. 그렇다면 호텔 결혼식을 금지시키세요. 근원적으로. 그럼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도대체. 50을 갖다 35로 낮춘 그것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경조사비를 내가 선택하는데 국가가 왜 개입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군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공무원들은 결혼식장도 비싼 데는 할 수 없다. 처음부터 금품 수수, 대가성 이런 쪽을 가서 부정한 거 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윤리적인 어떤 잣대를 갖다 집어넣다 보니까 법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이걸 인정하면 바로 고쳐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끝까지 버티자는 사실 말이죠. 35, 350 그게 뭐가 차이가 납니까 도대체. 국가가 필요 없이 개인의 삶에 들어와서 개입하는 것 자체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자, 여기서 청취자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조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뇌물을 주고받는 문화 자체에 찬성하거나 이런 분이 전혀 아니고 죄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엄격하게 물어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대가성, 직무 관련성 관련된 처벌, 뇌물죄를 갖다 강화시키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좁혔어야 되는 건데 이걸 너무 넓히고 문화 영역에 대해서 법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농민들이 지금 굉장히 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무슨 마케팅 얘기가 나오질 않나. 그리고 지금 경조사 사실 내가 정하는 걸 국가가 왜 정합니까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요. 경조사 0. 예. 얼마나 좋아요. 예. 네? 선물 0. 식사 0. 그렇게 하시라고요, 지금. 자, 여러분. 세상에 도대체 접근을 처음부터 잘못했고 인정됐으면 그걸 갖다 바로 수용하는 게 유연한 사회예요. 유연한. 알겠습니다. 플렉시블한. 예, 조 교수님 어떤 말씀이신지 아마 지금 청취자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논리가 오늘 분명하게 전달이 됐고 지금 청취자 문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예. 의견 부지런히 주십시오. 저 여기까지 오늘 짧은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2월 11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군요. 월요일에 이 투표가 다시 있습니다. 두 번째 표결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게 옳을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죠. 두 분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 그리고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상임대표였습니다.